안녕하세요. 마이닥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항체 양성률 검사입니다. 이게 97%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굳이 이런 검사를 왜 하냐? 사실은 이 검사는 한 번의 검사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연속적으로 가령 한 3개월 또는 뭐 6개월 간격 연속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추이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번 검사 같은 경우에 추이에서 저는 사실은 이게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0세에서 9세에서 N항체 양성률이 거의 80%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표본은 189명이에요. 이게 약간 의외였거든요.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의 5세, 9세의 어린 아이들이 사실은 80%가 걸렸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건 이게 또 유행 주변에서 기간에. 보면 또 어린이집, 네. 뭐 초등학교 이런 데서 많이 걸렸는데 전파됐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 연령대에서 정말 이만큼 전파된 건지 이게 어쨌든 이 수치로 보면 그런데 이제 표본은 전체 표본의 189명이라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추이를 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추이를 보는 검사이고 그 또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했을 때 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다. 네. 그래서 항체 검사는 하는 게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계하는 거는 97%다. 우리는 안심?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과 똑같습니다. 이제 한 3, 4개월 지난 후 또 그 면역 수준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그때 또다시 유행이 될 거냐 말 거냐. 또는 이제 크게 봤을 때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면역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땐 또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여전히 똑같이 남아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네. 8월에 한 번 또 정점을 찍었으니까 네. 3, 4개월이면은 네. 뭐 12월 뭐 이렇게 되나요? 12월, 1월. 뭐 앞으로에 대해서 예측할 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확실히 치명도는 많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고위험군에게서는 위험하긴 하지만 뭐 젊은 분이나 이런 분의 경우에는 많이 낮아져서 점점 이제 독감처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전파율은 센데 이걸 다 격리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점점 이제 크게 좀 얘기해야 될 바다 이렇게 좀 먼저 전제를 하고요.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그 예전과 비교하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의 유행에 비해서 우리나라 유행이 뭐 한 달 또는 2달 정도 된 뒤처진 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유행이 끝날 때쯤에는 변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변이 이야기가 없어요. 쏙 들어갔더라고요. 네네. 사실 그래서 한번 최근에 기사 난 게 뭐냐면 오미크론 BA 2.75.2가 나왔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방송할 때 2.75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게 BA5보다도 면역 회피 능력이 많다. 구조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 2.75가 희한하게 유행을 안 했어요. 우리가 이론적 구조적으로는 면역 회피가 더 세서 그 기존의 오미크론 BA5보다도 능가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BA5에 진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내부 경쟁에서. 결과적으로 유행을 안 했거든요. 그 2.75보다도 변이가 더 생긴 게 2.75.2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는 그런데 과연 BA5의 현재 그 유행하는 것을 능가할지 이거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략 뭐 한두 달 후면 외국에서부터 이게 이 2.75.2 그 감염자가 늘은지 안 늘은지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게 치명도가 더 올라갈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다 오미크론 내 변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 이 변이 문제가 안 생기고 변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BA 이번에 겪었던 BA5의 수준의 어떤 오미크론이라면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점 독감처럼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고위험군, 고령층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접종 백신 이제 적절히 접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조심이라는 게 결국은 물론 마스크를 계속 손 씻기. 쓰기는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 독감에 하듯이 이제 손 씻기 잘 하시고 이런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앞으로 사는 게 백신이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이가 백신 이제 또 이제 들어왔죠. 10월부터 접종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고민이 그거잖아요. 다음 유행 균주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백신 맞으면 효과가 되게 4 내지 6개월이란 말이죠. 독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겨울철에 유행해요. 네. 코비드는 이 계절을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독감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행된 균주가 우리도 유행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예상 균주에 대항한 백신을 만들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들어맞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매해 막 그렇게 유행을 예상하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코비드는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올 겨울을 좀 지나봐야 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지만 현재로 보기에는 어쨌든 더 위험한 어떤 치명률이 올라가거나 그런 변이가 확산되는 이런 양상은 아직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일단 면역이 좀 있고 어쨌든 2, 3개월 정도는 그래도 조금 그나마 이제 위험률이 좀 안심할 단계는 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요양병원 있잖아요. 네. 저희는 4차 접종을 일찍 했거든요. 그렇죠. 4월 달에 했잖아요. 지금이 다 떨어질 때예요. 그렇네요. 각자 이제 백신 접종 시기라 각자 걸린 시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전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를 할 수 네. 있을 때다 이런. 그러면 임닥터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은 네. 이가 백신 접종 대상자 아닌가요? 이게 지금 그래서 5차 접종이 되는데요. 네. 아직 5차 접종에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지금 딱히 나온 것이 아니라서 네, 이제 그거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보도에서는 뭐 1순위, 2순위, 3순위 네, 네. 이거는 나오긴 했던데 보통 통상적으로 네. 나오는 이제 그런 얘기니까 아직 확정은 아닌가요? 네네 아직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연락 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백신이란 것은 유행 초기에 우리가 맞았을 때 어쨌든 최대 효과는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어쨌든 지금은 전반적으로 위험도는 낮아지지만 각 개인이 선택할 때는 조금 복잡해진 상황. 그러니까 상황은 뭔가 나아진 것 같고 분명히 이제 좀 지나면 서서히 뭐 엔데믹 얘기도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딱 분명하게 이제는 안심이야 이렇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이가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면 네. 임닥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맞으실 것 같은데 그 저도 맞았겠죠. 네. 맞고 나서 한번 또 그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가끔씩 이제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유피드하고 얘기하면서 좀 도움이 되는 어떤 상황 정보가 생길 때 네. 그때 이제 저희가 또 한번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네. 정보를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유튜브 주치 임닥터와 함께 코로나 항체율 검사를 비롯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코로나와 함께 또 독감도 유행할 텐데 겨울철에 네. 이 다가오는 겨울을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